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요즘 글로벌 IB들이 계속해서 코스피의 상단을 올려잡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기존의 7,000P에서 8,000P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거가 탄탄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코스피의 이익 전망치 220% 상승할 것이다라는 지금 근거와 함께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 고무적입니다. 여전히 코스피 앞으로의 선행 PER이 지금 7.5배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계속 올려잡고 있네요. JP모건도 지금 7,500에서 8,500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기술주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전망치 앞으로 37%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오늘 소폭 빠졌네요. 지금 2차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늘 급등했지만 그래도 일부 제한폭은 조금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프리장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화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에 신설된 코너죠. 김도준의 월가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 텐데요. 오늘도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시그널들 다가오고 있는지 김도준 전문가님의 30년 된 집약된 노하우들 오늘도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증시 그리고 장전 체크해볼 만한 뉴스들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 중동이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봉쇄와 역봉쇄가 이어지더니 결국 미국과 이란은 서로의 선박을 공격하며 충돌로 번졌는데요. 이제는 휴전 연장에 대한 기대감도 빠르게 식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을 앞두고 낙폭은 제한됐고 시장도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3대 지수 먼저 체크해보시죠. 다우지수는 0.01% 떨어진 49,442선으로 마감됐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26% 떨어진 24,404선에, S&P 500 지수는 0.24% 하락한 7,109선에 마감됐습니다. 그 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5% 상승했는데요. 2주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보시죠. 시총 상위주들은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 수급이 약해지면서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엔비디아와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먼저 시총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엔비디아는 0.19% 상승했습니다. 번스타인에서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진 상태라며 향후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음에도 강보합권의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고요. 알파벳은 1.18% 하락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과 협력에 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급 공백에 막혀 하락 마감한 건데요. 키뱅크가 클라우드 성장 기대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간밤 마벨 테크놀로지와의 GPU 칩 협력 발표도 있었지만 옵션 만기 이후에 수급이 약화됐고 주가는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애플은 1.04% 상승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수요와 서비스 성장이 탄탄하고 AI와 신제품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도 긍정적인 평을 덧붙이면서 주가에 탄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외 마이크로소프트는 1.12%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상승분을 반납한 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아마존닷컴은 0.91%,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간밤 가격 담합 논란이 있었죠. 캘리포니아 검찰이 아마존이 공급업체 가격 인상을 유도했고 또 경쟁사 가격까지 함께 올리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논란 이슈, 거기다가 수급이 빠지면서 함께 주가는 1% 가까이 밀리며 장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도 보시죠. 브로드콤도 역시 수급에 힘이 빠지면서 1.7% 떨어졌고요. 메타도 지난주 많이 올랐지만 옵션 수급이 마무리되면서 2.56% 빠지며 밀리며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제프리스가 성장 계획 대비 실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요. 여기에다가 옵션발 상승 이후 되돌림까지 함께 겹쳐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댈러스와 휴스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소식도 있었지만 주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까지 보셨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0.53% 하락했고 월마트는 0.3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 외 소프트웨어주와 전력 반도체주들을 상승했고 대형 기술주와 자동차주들은 부진하며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유가와 금의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WTI 지수는 5.85% 상승한 87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4.38% 상승한 94달러 선에 마무리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가 고개를 들면서 유가 역시 함께 오른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선물은 1% 넘게 하락하며 4,828선에, 은선물은 2.2% 떨어진 80선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장 마감 보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새로운 얼굴들이 판을 흔듭니다. 미국에서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의 청문회, 그리고 한국에선 신윤성 한국은행 총재 임명까지 이렇게 뉴페이스 이벤트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화요일장 우리 증시에는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알려드릴 캐스터 이후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뚫고 빠져나온 대형 유조선이 다음 달 8일에 한국 항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몰타 선박인 유조선 오데사호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서산의 대산항으로 향하고 있는 건데요. 오데사호는 석유 1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대규모 배입니다. 수에즈 맥스급 유조선입니다. HD 현대오일뱅크의 정유시설에서 화물을 하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라이베리아 선적의 내비게이트 머켈리스터라는 배입니다. 이 배가 UAE산 나프타 약 50만 배럴을 싣고 울산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이 2,000원을 넘긴 뒤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죠. 고유가 충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 주에 발표될 4차 석유 최고 가격 역시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코스피의 8,000피 실현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까지 코스피의 목표치를 8,000선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골드만삭스는 코스피가 내년 3월에 8,000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기존 목표치였던 7,000선에서 8,000피까지 올려서 잡고 있는 건데요. 노무라, JP모건 역시도 코스피의 꽃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코스피가 최고 8,500선까지 오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무라는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 안에 7,500에서 8,000선까지 도달할 수 있겠다고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8,000피를 제시하는 만큼 우리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리로 신윤송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발령일자는 4월 21일, 바로 오늘인데요. 어제 국회에서는 신윤송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신 총재 가족의 국적 문제, 그리고 불법 여권 사용 등을 다시 한번 지적했는데요.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결국엔 합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윤송 시민총재는 인플레이션의 선제적 금리 인상 등을 지지하는 등 이 매파 성향을 가진 인물로 파악이 되는데요. 신 총재는 통화 정책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한 발언과 행보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체크포인트 전해드린 캐스터 이후연이었습니다.